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네, 이게 에드시런의 마지막 독서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책은 다 읽어놨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다 읽은 책으로 독후감을 또 썼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 독서 리뷰를 마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상에 또 다시 지금 변화를 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독서 리뷰를 하면서 느껴졌던 게 사실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아서 영상에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상의 변화를 어떻게 줄까를 지금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제 풀에 지금 제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지치고 영상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재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니까 재미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안 지치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가 지금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거에 먼저 중점을 두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궁금증, 백문백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냥 포맷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나와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독서 리뷰는 아예 변화를 아예 바꿀 거예요. 바꾸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 중에 있으면서, 어쨌든 핵심은 재미도 중요하고 자극적인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자극적인 걸 제가 지금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 자극에 맞춰서 영상이 이렇게 딱 재미있게 얹어져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극적인 것만 나오면은 되게 영상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안 지치고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요. 이야기가 길었죠? 그러면 빨리 이 독서 리뷰를 끝마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원 디렉션의 리틀 띵스에 관한 일화예요. 이 곡은 에디와 피오나라는 그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녀하고 이제 에디가 친분이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작곡한 곡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곡이 첫 번째 그들의 첫 협업이었다고 해요. 아마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미 에디는 원 디렉션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미 곡을 접은 경험도 있었고 에디의 취미가 사실상 작곡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곡을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곡을 통해서 에디와 피오나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는 처음으로 자신이 작곡한 곡으로 각국의 음악 차트에 정상을 찍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피오나 역시 이걸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때 피오나는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 공연을 하면서 그걸로 벌었던 돈으로 집세 내고 먹을 거 먹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중이었고, 돈을 뭐 벌기는커녕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에디와 함께 곡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곡이 한번 정상을 휩쓰고 나서 그녀 역시 나름의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좀 더 그녀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곡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 곡은 피오나가 에디를 위한 곡이었다고 해요. 피오나가 먼저 제안을 했었으니까요. 에디는 어사일럼하고 계약을 맺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데뷔 정규 앨범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피오나가 에디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것이었고, 그녀는 이때 에디의 데뷔 앨범에 참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녀와 에디와 함께하는 이 작업은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대충 멜로디도 짜고 음악도 나오고 가사도 쓰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개는 나왔는데 곡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면서 마침 또 그 에디의 데뷔 앨범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판명이 나서 엄청나게 뜨고 난 이후에 그녀는 에디의 그 성공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어느 날에 그녀가 우연히 이제 자신의 쓴 가사 이걸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다시 작업했던 경험들이 떠올라가지고 에디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에디도 이때 피오나를 만나서 그 가사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 예전에 했던 그 멜로디가 떠오르면서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지다가
그 곡이 이제 다시 이제 어사일럼의 초후와 프로듀서진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곡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원 디렉션에게 가게 되면서 이 곡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Thinking Out Loud가 탄생한 과정인데요. 이 곡은 에디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멀티플라이에 수록된 곡이에요. 이 곡은 당시 메인 타이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에서 가장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곡입니다. 에디는 이 곡을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인 에이미 웨이지라는 싱어송라이터와 같이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 둘이 친분이 좀 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디의 집에 놀러간 에미는 우연히 에디의 기타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뭐 이런저런 그냥 멜로디를 만들다가 우연히 에디가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멜로디에 이제 멜로디겠죠? 거기에 대해서 에디가 호기심을 느껴서 야, 우리 그럼 같이 이걸로 뭔가를 좀 작업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Thinking Out Loud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거 보면서 에디가 뭔가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뭔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뭐 가사를 쓰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곡인데, 이 곡을 완성하고 난 후에 에디는 이걸 자신의 멀티플라이 앨범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이미 수록 예정인 곡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는 프로듀서들을 설득시켜서 이 곡도 같이 넣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앨범에 가장 마지막 트랙인 11번 이제 트랙에 배치되면서 이제 이 곡이 멀티플라이 앨범에 수록하게 되는 거죠. 당시 멀티플라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싱이라는 곡이었어요. 사실 이 곡도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곡이기는 해요. 퍼렐 윌리엄스라는 슈퍼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치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시 퍼렐 윌리엄스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그 영감을 반갑게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되게 경쾌하고 유쾌한 그런 이제 멜로디나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는 이제 이 곡의 타이틀곡을 정하기 위해서 몇몇 친분 있는 가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싱을 추천했어요. 당시 1번 트랙은 원이라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싱을 더 자주 밀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싱을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되고 그 판단은 이제 옳았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UK 차트 넘버원 곡이 되었고, 그 명성은 이제 빌보드랑 그 다음에 다른 각국 여러 나라들로 쭉쭉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Thinking Out Loud는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뮤직비디오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정말 대박을 치게 되고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키면서 현재는 쉐이보비와 거의 더불어서 에디를 가리키는 대표곡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 에디는 이 곡을 만들고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거의 메인인데 에디는 사실 전에는 뭐 춤을 거의 춰본 적도 없었고, 에디가 여기서 또 댄서와 합을 맞춰가면서 춤을 춘다는 게 에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에디의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에디가 브리트니아 하인가? 거기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에디의 장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연주자와 같이 춤을 추는 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뮤직비디오가 대박이 나고, 그러면서 덩달아 이 곡도 대박이 나는 그런 좋은 행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곡은 또 퍼펙트하고 더불어서 웨딩송으로 불리기도 한데요. 아마 노래 자체가 약간 그래요. 가사도 그렇고 또 뮤직비디오도 잘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웨딩송으로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뭐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 파트는 이제 에디의 음악에서 가장 성공적인 곡이었던 쉐이브 오브 유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사실 이 곡은 디바이드 앨범에 수록될 곡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 이 곡은 뭐 거의 나와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모회사인 아틀란티사는 에디와 그 존이라는 에디를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스티브 맥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맥은 이제 비트메이커로서 과거에 웨스트라이프와 클린 밴딧과 함께 작업해서 이미 성공을 맛본 정말 성공적인 프로듀서예요. 이때 이제 에디와 조니는 맥을 만나게 되고, 맥이 여기서 에디에게 전설이 될 만한 훅을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그 쉐이브 오브 틀면은 바로 나오는 그
나오는 그거 있죠. 그 부분을 이제 들려줘요. 거기서 들려주는데 사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들려준 거였지 그걸 막 이렇게 들이대거나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봤나 봐요. 그러다가 에디가 그 장면을 포착을 하게 된 거죠. 야, 이 훅 마음에 든다. 여기서 바로 이제 에디가 기타를 쳐보고 멜로디도 살짝 입혀보고 가사도 막 대충 흥얼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곡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곡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얼개가 나오게 된 거였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웨디는 이 곡이 이제 완성되자마자 자신이 그 곡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하고 이제 잘 안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곡을 이렇게 대충 완성해 놓은 다음에 안틀란틱사에 가가지고 야, 이 곡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가수들에게 그냥 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에디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아틀란틱사 애들이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봤겠죠. 음악도 듣고 해보다가 이건 오히려 에디 시런에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디바이드 앨범에 바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디바이드 앨범에 이미 여러 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나온 곡이기도 했고 쉐이브 오브 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진의 이제 판단이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타이틀곡이 캐슬 온 더 힐이라는 곡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곡이 타이틀곡인데 정영진이 거기서 또 그러면 이 쉐이브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타이틀곡과 더불어 같이 같은 날에 발매를 하자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뭐 타이틀 아닌 타이틀곡이 돼버린 거죠. 그 쉐이브 오브라는 곡도. 사실 거기까지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에디는 이 곡이 결코 베스트 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앨범이 발매된 후에 캐슬 온 더 힐은 뭐 에디의 명성대로 그냥 쭉쭉쭉 퍼져나가게 되고 발매하자마자 2위라는 쾌거를 보이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위는 이 곡이 또 다른 곡, 즉 쉐이브 오브 뷰가 이 곡의 1위를 차지하게 돼요.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캐슬 온 더 힐이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빌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슬 온 더 힐이 2위가 되고 쉐이브 오브 뷰가 1위 곡으로 이제 성공적인 핫샷 나오자마자 그렇게 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쉐이브 오브 뷰는 솔직히 너무 유명하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 상 받거나 뭐 그런 건 언급은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었냐면은 이 곡은 빌보드에서 무려 12주 동안 1위를 거두는 그야말로 정말 초대박, 초대박을 치게 돼요. 빌보드 12주 연속 1위면은 거의 뭐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디는 그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1, 2위 곡을 동시에 그 수록하게 된 최초의 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쉐이브 오브 뷰는 유튜브에서 약 46억 뷰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지금 뭐 몇이지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조회수 많은 걸로는 아마 그렇게 되면서 정말 공전 에이트를 치면서 현재 오늘날의 에디가 거의 팝 음악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 정말 이때 당시에 쉐이브 오브 뷰 들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 훅이 그 훅만 나오면은 노래를 다른 거를 틀을 정도로 너무 지겹게 들었었는데 와 지금은 이제 에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니까 그 곡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지겨워서 안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찾아서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라이브 공연도 보고 하면서 쉐이브 오브 뷰의 정말 광팬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훅이 그렇게 대단한 훅인지 사실 몰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진행형 가수다 보니까 결말이 뭐 그냥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결론이 끝나요. 사실 이제 제가 한 85%까지 읽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그 뒷부분에는 별로 그 내용이 읽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 또다시 뭐 성장 과정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자리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연도마다 에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막 알려주는 연표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책은 여기서 완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느껴진 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느껴진 것도 너무 많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독후감을 쓰고 독서 리뷰를 하면서도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한 문장을 쓰면서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이야기를 또 펼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흐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거든요. 에드 시런에게도 뭐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드 시런이 제이미 폭스 그 배우 아시죠? 그 제이미 폭스라는 배우가 가수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이 뭐 에드시런을 발굴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에드시런은 저는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얘도 결혼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 뭐 로맨스 아니면 뭐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또 앨범을 만들게 된 이야기도 있었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물론 독후감으로서도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그거는 제 머릿속에 간직하는 걸로 하려고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읽었고, 혹시나 또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이 내용의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때 5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걸 했을 때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적당히 왜냐면은 모르는 것들은 다 그냥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요. 예드 실현 정도면은 그냥 위키트리에 다 나와요. 거기에 다 나오고 뭐 곡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 또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도 정리된 글이 있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보셔도 되고. 네, 에드시런의 독서 리뷰는 오늘 이걸로써 마치고, 저는 만약에 또 다음에 제가 또 책을 읽고 영상을 찍으면은 그때는 아예 컨셉을 다르게 해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는 상상이 안 가네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